한강에 있는 세빛섬을 처음에 기획하고 조성했던 분이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 전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세빛섬 우리 한강의 그 반포대교를 넘다 보면은 화려하게 보이는 이건데 이게 세금을 많이 썼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었죠. 2년에 가까운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이 세금을 낭비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무혐의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난 2013년에 고발을 했었잖아요. 당시 고발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사업자의 실수로 사업이 중단되게 됐어도 그에 따른 채무를 다 서울시가 갚게 됐다. 그러니까 서울시에게 불리하게 협약을 했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기에는 이건 영업을 하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보고 무혐의로 혐의를 냈고요. 또 민간 수익이 불가능한 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가 참여를 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도 내부 결정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봤습니다. 문제 없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엔 세금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영업을 시작하면은 충분히 그거는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본 거죠. 자, 이 세빛섬을 갖고 사실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아웅다웅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논란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세빛둥둥섬과 같은 이런 몇 개의 건축물들이 서울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둥둥섬이라고 했잖아요. 묻지마 개발 전시성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빛섬은 이제 세계 최고의 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원래 기획하고 만들었던 건 바로 이 세빛둥둥섬인데 박원순 시장 반대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3년 동안에 거의 개장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런 수익 사업도 하지 않은 채로 버려뒀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다시 개장을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저곳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이 나고 있는데요. 너무 늦게 재개장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는 부분입니다. 예, 이도하 변호사님. 예. 그 세빛섬 가보셨습니까 혹시?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식당도 있고 그래서. 예. 요즘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저게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본질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하는 게 2014년 초까지는 그렇게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하다가 그때 이제 재선이 되셨죠. 2014년. 재선 되고 나서 재개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사실 이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처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명품 관련 업체 여기서 패션쇼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쓰이면서 한류 바람을 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서울시장이 왜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야 이 부분을 재개장했는가. 그럼 공관도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옮기셨잖아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선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 때 평가를 받거나 공관도 선거 전에 옮기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박원순 시장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그 전임자의 공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실만 따는 비판을 하다가 실제로 재선이 되고 나니까 과실만 따먹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부적절하다. 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사실 이 재개장을 하기 전에 너무 오래 방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빛둥둥섬은 각종 정말 파행으로 얼룩져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란
또 갈등을 저희들이 해소해서 정상화시켰고요. 정말 석반화장도 저는 유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세빛둥둥섬이야말로 묻지마 개발 전시성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정혜 기자, 네. 얘기를 보면 파행으로 얼룩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저 파행으로 얼룩진 과정, 거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서울 세빛둥둥섬이 굉장히 세금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 도대체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부터 그럼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래야겠네요. 같아요. 먼저 이 효성의 자회사인 민간 투자 사업이 이걸 맡았죠. 이때 들어간 투자금이요, 1,39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만든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예. 이제 서울시에게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1,390억 원을 들였는데 그중에 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가 들인 돈이 239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로 저분 이 때문에, 부분이 그렇죠. 세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 예. 때문에 세금 지원에 특혜를 줬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만약에 이 세빛둥둥섬을 제대로 운영만 했다면 저 239억 원 금방 다 회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까지 지금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검찰에서는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정도로 보고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배임을 한 게 아니다. 서울시에 꽤 해를 끼친 게 아니다라고 보고 무혐의를 처분한 거죠. 예.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네. 전시행정이라고 일단은 뭐 아주 각을 세웠던 바로 그 아이템이 바로 이 세빛둥둥섬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울 시민의 이제 안식처가 됐고 많은 네. 사람이 찾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논란을? 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 앞에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세빛둥둥섬은 지금 윤정혜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제대로 제 시점에 적기에 놓치지 않고 가동을 했더라면 지금 3년여간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전임자의 행정 업적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갰던 거 아닙니까? 제동을 걸었죠. 그렇죠. 제동을 사업을 걸었던 건데 중지시켰던 거죠. 그때 제동을 걸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 작년 결국 10월에야 제대로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진작에 3년여 만일에 제대로 가동돼서 수익이 제대로 굴러갔다면 아마도 이미 그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이 벌써 다 회수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전임자의 업적은 깔아뭉개고 내가 재선할 때까지는 전임자는 말하자면 잘못된 행정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재선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뭐 대선을 도전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이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에 계속 박원순은 채소밭에 오이 심고 뭐 이런 자연 친화밖에 한 게 없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예. DDP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기획했던 것을 깔아뭉개다가 결국은 수용해서 지금 그나마 이 불황에 그나마 상인들의 상권이 회복되고 그나마 어떤 우리의 그 활력을 돋우는 경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사심이 없이 제대로 이것을 수용했더라면 일찍이 수익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그때는 판단이 미흡했었습니다라고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저는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민에게 사과하는 게 솔직한 태도다라는 박성훈 논설위원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합니다.